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무척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를 받는 것까지 겹쳐지면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검사 도중에 너무 심하게 긴장하거나 떨려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실과 다르게 판단 불능이나 거짓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아리아 법률사무소 임혜진 변호사입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이런 성범죄로 수사받는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찰관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동의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동의해야 할지 고민되고 혹시 거짓 나오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동의 안 하고 거부하면 의심할까봐 걱정도 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는 그 결과만 가지고 유죄, 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편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과학수사 기법입니다. 심리생리검사, 폴리그래프 검사라고도 합니다. 심박수나 호흡, 피부 전도도 등을 측정해서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거짓 반응, 진실 반응, 판단 불능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성범죄 수사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수사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교통사고 사건이라면 블랙박스도 있고 주변 목격자도 있고 주변 CCTV도 있습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계좌로 돈 보낸 내역도 있고 사용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블랙박스나 CCTV,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있는 경우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범죄 모습 자체가 아주 내밀한 행동이고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성범죄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 말과 가해자 말, 이 두 사람 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안 했다, 피해자가 동의했다 이렇게 말하고 피해자는 했다, 동의 안 했다 라고 말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의 말밖에 없는데 말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말 중 누구 말을 믿을 것인지가 관건인데 서로 주장하는 게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 말 들어보면 저쪽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대체 누구 말이 진실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수사를 동원하고 거짓말 탐지기가 많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실시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경찰관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면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하시는데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찜찜하면 안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할 건지 말 건지는 자유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경찰관에게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설령 당황해서 바로 하겠다고 답변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하는 게 꺼림칙하면 하지 않겠다고 나중에 의견을 바꿔서 말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 탐지기 했다고 해서 나도 해야 할 필요나 의무는 없고 상대방은 하고 나만 안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건마다 다릅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무척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를 받는 것까지 겹쳐지면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검사 도중에 너무 심하게 긴장하거나 떨려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실과 다르게 판단 불능이나 거짓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꼭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자신의 불안이나 심리 상태, 드시는 약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로 결정하셨다면 심리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되도록 검사 당일에는 안정된 상태에서 가셔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서 사건 내용과 진술을 차분하게 정리하신 후에 받아야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받기로 하고 갔는데 그 현장에서 보니까 갑자기
떨리고 너무 무섭다면 안 하겠다고 하시고 보러 오셔도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수사나 재판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면 거짓말 탐지기는 유죄 무죄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참고 자료입니다. 일단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 말만 오로지 있는 사건이라면 재판으로 넘길 건지 아닌지, 즉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구공판 돼서 재판에 가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부수적인 판단 자료로는 활용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나는 것도 아니고 거짓 반응이나 판단 불능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진실 반응을 보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실 반응이 나왔다 해도 재판에 넘어갈 수 있고 유죄 판결도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성범죄 사건 법원 판결 중에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도 많이 나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판단 불능이나 거짓 반응이 나왔다 해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가해자와 피해자 말 중 누구 말을 믿을 건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단지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그거 하나만으로 유죄 무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는데 정말 억울하게도 거짓 반응이 나왔다면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하실 것은 절대 아니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그 검사 결과를 반박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오늘 거짓말 탐지기 알아봤는데요. 성범죄에서 거짓말 탐지기는 자주 사용되는 수사 기법입니다.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서 검사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검사 전후로도 적극적으로 방어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